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내주셨던 쪽팔린 썰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설문을 닫았어요. 읽어볼게요. 응? 지 혼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우씨 아니 왜 고정하는 게 고장난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이거 먹어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추울 때 급식을 반에서 먹었는데 급식 배식 당번 선착순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급식 배식이 너무 해보고 싶어서 장실 참으면서 급식 배식하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려버림. 진짜 절대 잊혀지지 않는 레전드 숙취 쪽팔설입니다. 아니,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사연. 나 어렸을 때 환기라는 단어를 몰랐음. 근데 친척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누가 환기시키자 이러셨는데 중국집 배달 시키자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난 짜장면 이지랄함. 깐풍기 같은 메뉴 이름인 줄 알았음. 쪽팔리기보단 그냥 귀엽네. 엄마 앞에서 으르렁 땜부춤 코어 쌉 약해서 엄마 앞에서 으르렁 땜부춤 코어 쌉 약해서 자꾸 엉덩방아 찍는데도 그걸 보여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혔는지 어쩐지 아무튼 엄마 앞에 세워놓고 될 때까지 춤. 문제는 내가 엄마랑 그렇게 안 친하다는 거야. 이거 생각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허공에 뻑큐 날림. 엄마 앞에서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가서 그런가? 찜질방에서 엄마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 엉덩이 짝 소리 나게 때린 적 있음. 모르는 사람 이발. 엄마 아닌 거 알자마자 죄송합니다. 할 생각도 못하고 빤스런이 아니라 나체런함.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이거 좀 쪽팔리네요. 아 이거 좀 쪽팔린다. 침대에 누운 채로 아이돌 노래 들으면서 표정 연기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들킴. 이건 이제 아빠랑 보통 별로 안 친하니까 이건 좀 많이 쪽팔리겠다. 제가 중학생 때 꿈이 아나운서 쪽이었어서 방송부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시절이었어요. 이제서야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멍청하고 다소 솔직했던 아이였답니다. 중학교 방송부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 환경 자체가 엄청 깜깜한 교실에 면접 보는 사람한테만 빛이 위에서 딱 들어와서 리얼 공연장 주인공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주목받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평범한 질문들만 오길래 대답이 술술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동아리 면접에서 가끔 직접적으로 부서와 관련 있지 않은 돌발적이고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방송부도 저의 순발력이랑 문제 해결력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 혼자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을 보는데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왜 묻냐고. 전 리얼 당황했어요. 진짜 물음표 100만 개 뜨면서 그냥 내가 멈춤. 아니 이때 집이랑 학교랑 내가 3분 거리로 엄청 가까웠어서 전 그냥 집 가서 샤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무나 솔직하게 저는 그냥 안 닦겠습니다 해버렸는데 진짜 개 큰 비웃음 소리만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진짜 개 무서워지면서 제가 잘못됐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깜깜한 상황에 저만 빛을 받고 누가 웃는지 누가 저의 이 모습을 본 건지 전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앞에 상황을 다 까먹고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은 저는 집이랑 가까워서 그냥 안 닦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서 씻겠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 안 닦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 리뉴얼 투어 원장님이 직접 1대1로 해줬는데 너무 어색해서 숨질 것 같아서 원숭이 리액션만 존나 함. 그러다가 수술실 살짝 보여주셨는데 하단에 있는 버튼 발로 툭 치면 열리고 뭔지 알 것 같음. 병원에 있는 거 닫히는 건 자동인 그런 문이었음. 근데 내가 고기만 빼고 열심히 원숭이 리액션 하는 와중에 자동문이 그대로 닫혀버림. 진심 단두대 쳐맞듯이 목 부분 컥 하고 부딪혀가지고 원장님이 발 연타해서 구조해주심. 그러니까 이렇게 오 하다가 이렇게 탁 했다는 거죠. 연타해서 구조해주심. 진짜 나 자살하고 싶었어. 썸 탔던 애랑 깨지고 몇 달 뒤에 저녁에 우연히 만났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짐. 썸 타는 오빠랑 서브웨이를 갔는데 저는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시그니처 랩을 시켰는데 보니까 뭔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저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하고 그냥 그걸 한 입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 이후로 그 오빠랑 잘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비 오는 날 등교하다가 등교 인사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자빠짐. 근데 보내주신 것 중에 진짜 뻥 아니고 한 반 정도가 뭐 수업 시간에 방귀낌, 뭐 못 참고 똥지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이게 좀 독특한 거를 우선으로 좀 해주겠다. 고딩 1일차 따끈한 병아리 시절 입학식 날 막 서로 어색하게 자리에 착석해 있었음.
그때 코로나여서 애들 다 마스크 끼고 자리 거리두고 해서 앉았던 걸로 기억. 선생님 들어오시고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그런 차례였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혹시 임신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엥? 그런 거를 왜 물으시지 공개적으로? 역시 고등학교는 뭔가 다른가? 고등학교 다르긴 하네. 무섭네 고등학교. 역시 고등학교는 좀 다르긴 해요. 맞죠? 임신 막 묻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 애가 손을 드는 거임. 우와 고1인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나? 와, 또 고등학교 첫날부터 너무 무서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만 떠있다가 결국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임신이요? 라고 물어봄. 근데 내 질문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4초 정도 무척 황당하신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심. 그리고 내 뒷자리 애가 나를 툭툭 치면서 임신이 아니라 임시반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하셨어. 애들 다 어서여서 웃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갑분싸 되어서 막 쑥덕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냥 너무 부끄러웠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 당시엔 반 옮겨달라 하고 싶었어. 마침 내가 제일 앞자리여서 선생님께만 들리게끔 진짜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후에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그냥 반에 임신이요? 라는 질문이 울려 퍼지고 공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조용했다고 말해줌. 개 쪽팔리네. 만약에 이게 남고였잖아요? 그냥 걔 별명은 그날부터 임신 그 관련해서 생길 듯. 올해 여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약국에서 약 사들고 집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학생 끈 좀 올려줘 끈 좀 이라고 하시길래 예? 하면서 할머니 어깨를 딱 봤어요. 근데 할머니 어깨에 끈이 진짜 너무 많아서 도저히 무슨 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무슨 끈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물어봤는데도 자꾸 끈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할머니 어깨를 진짜 개자세히 보니까 브라끈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설마 브라끈을 올려달라고 하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길거리에서 부탁할 정도면 되게 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어깨에 있는 끈들 중에 가장 급해 보이는 브라끈을 네 하면서 쓱 올려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기겁하시면서 아니 학생 뭐 하는 거야? 가방끈 올려달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헛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방끈을 올려드리고 도망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할머니의 옷은 이렇게 여름이니까 목이 늘어진 반팔을 입은 상태에서 가방 여러 개를 하고 브라끈도 보이는 건데 브라끈을 포함해서 여러 가방끈들이 이렇게 여기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끈 좀 올려줘 끈 했는데 구독자분께서 브라끈을 이렇게 쫙 올려줬는데 할머니께서 당황하셨다. 치즈 스틱도 시킴. 방구석 망상들을 구청장님 앞에서 브리핑하게 된 썰. 바야흐로 코로나 때 얘기. 일단 중딩 때에 나는 봉사 시간을 너무 채우기가 귀찮아서 개꿀 봉사를 알아보던 중 친구가 구청 사이트에 약간 민원을 제기하거나 뭔가 우리 구에 제한사항이 있으면 글 하나를 올릴 때마다 1시간씩 정립해준다 함. 아 진짜? 그래서 개꿀 이러고 막 지나가는 길에 길거리에 보도블럭 하나만 이상해도 찍어 올려서 정립을 받고 있었음.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임. 그래서 뭔가 진짜 내가 사는 이 땡땡구에도 도움이 될 만한 발전적인 글을 써야겠다 해서 그 중딩의 나이로 떠올린 게 바로 우리 집 앞에 내가 다니는 중학교가 있는데 10분 거리인데 횡단보도가 약간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돼 있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항상 아쉬웠단 말임. 그래서 그 횡단보도 옆에 진지하게 육교를 설치해주면 우리 땡땡중학교 학생들이 빨리 등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소리를 씀. 걸어 열고 육교 설치할 거리도 아니고 각도 존나 안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냥 막 씀. 그리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또 이거를 구청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글 쓴 중딩들을 초청해서 진짜 구청장님 플러스 기자님들까지 초청해서 무슨 자리를 만드심. 근데 또 그거 가서 참여만 하면 추가 봉사시간 준다길래 개꿀하고 갔음. 봉사시간 이 정도로 좋았다고? 바로 갔는데 생각보다 막 표창장 수여하고 난리도 아니고 기자들도 사진 존나 찍어서 와 내 초상권 이러고 빨리 집 간다. 집 가고 싶다. 이러고 구청장님의 연설과 중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사하다면서 진짜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이어짐. 그리고 구청장님이 우리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면서 한 명만 뽑자함. 그래서 설마 이러고 그냥 존나 긴장했는데 내가 약간 내 이름이 불리게 되면 한 10초 전에 오싹하면서 소름 돋는 병이 있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이 지목당한 거임. 그 육교 설치 이슈를 나에게 말해보래. 시옷비읍. 난 진짜 아무 말이나 쓴 건데 내 집 앞에 내 등교를 위한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걸 존나 정확하게 얘기해야 하는 처지가 돼. 내가 말하면서 구청장님 눈빛 봤는데 진짜 왜 저래? 이러시고 기자님들도 적는 걸 멈추심.
구청장님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피드백을 장황하고 논리적으로 주셨고 나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됨. 남사친 고백하고 다음날 손잡은 썰. 남사친이 집이 근처여서 가끔 노래방 메이트였음. 걔가 계속 노래방 가자고 자주 연락 오길래 뭔가 사심 있는 것 같아서 맨날 바쁘다고 선 그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땡땡아 밥 먹자라고 존나 궁서체가 온 거임. 그래서 뭔가 그동안 거절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아서 정리라도 하려고 밥 먹으러 나감. 내 집까지 데려줬는데 내가 응 잘 가까지 하니까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났음. 아니나 다를까 땡땡아 이런 다음에 나랑 만나볼 생각이 있어? 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집에 옴. 그래서 좋은 친구도 잃고 그냥 좆돼서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존나 미안하고 심란했음.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학교를 감. 이제 그냥 존나 어사가 됐고 당연히 체육 시간이 됨. 체육쌤이 줄 서라 줄대로 서라 한 다음에 정렬을 제대로 맞추기 시작하심. 그래서 그때가 학기 초라 어떤 수업인지 몰라서 어버버 하면서 줄을 잘 맞춤. 근데 내가 하필 걔 D가 된 거임. 출석 번호상. 근데 뭐 크게 상관없었음. 걘 세 번째 난 네 번째 줄. 근데 이제 쌤이 자 1열 3열 뒤돌아서 각자 2열 4열 있는 사람을 마주보세요. 그리고 걔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있는 거임. 그래서 나도 진짜 도망치고 싶은데 걔는 얼마나 더 족같을까 싶어서 죽고 싶었음. 근데 옆자리는 또 안 좋게 끝난 전남친이라 바꿔달라. 아니 한 반에 전남친이랑 구썸남이 있는 거임. 되게 편지. 그래서 쌤이 그래도 뭘 시키려나 하고 들어보니까 둘이 앉아서 발을 맞대래. 그리고 손을 잡고 서로 스트레칭을 시킨. 그때가 첫 시간이라 쌤이 지켜보고 있어서 꾸역꾸역 손을 잡고 서로 스트레칭을 시켜줘. 진짜 죽고 싶었음. 그리고 등 맞대서 한 명 숙이고 한 명 하늘 보게 해주는 거 손잡고 일어나기 별걸 다. 진짜 나 손에 땀도 많아서 땀 줄줄 흐르는데 진짜 걔랑 눈 맞추면서 5분간 그러고 있었음. 초3 때 짱남 옆에서 오줌 지린 썰. 초3 때 호랑이 쌤이 담임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걸로 개 잡돌이야. 근데 방광 새끼가 딱 담임쌤 수업일 때만 방광이 요동침. 난 또 잡돌이 나가기 싫어서 오참채람. 수업 시작하고 10분 후부터 오참채를 했는데 내 방광은 태평양 수준이라 믿고 괜찮을 줄 알았나 봄. 한 20분 지나니까 방광이 쪼이기 시작함. 쪼달리니까 불안했는지 물도 처마신 거임. 결국 참지 못하고 터졌어요. 짝꿍이 남자애였는데 걔가 야, 너 의자에서 물이 나와. 점점점. 표독스럽게 돌려간 거지. 아니면 존나 순수한 건지. 난 오줌 터졌다고 말은 못하겠어서 뭐지? 흘렸나? 이절시절. 다행히도 하얀 바지가 아니라 색을 감출 수 있었지만 회색 바지라 흐른 물줄기까지 다 보였음. 근데 더 웃긴 게 짱남이 보는 순간까지도 오줌이 안 멈추. 아 진짜 미치겠네. 아씨 이상한 나사를 저 혼자 쪼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했지? 표독스럽게 돌려간 건지 존나 순수한 건지 난 오줌 터졌다고 말은 못하겠어서 뭐지? 흘렸나? 이제 아시죠? 회색 바지랑 하른 물줄기까지 다 보였음. 제가 짱남은 분수대 구경하듯 내 오줌 무료 관람함. 진짜 제발. 난 계속 쫀득하게 물어세 시전. 신문이 누구지? 쫀득하게 모르쇠 시전하는 게 되게 스스로 PTSD 오네. 근데 진짜 미친년인 게 쌤이 수업하면 애들이 볼까봐 조용히 손들거나 쉬는 시간에 말할 텐데 그냥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 그냥 쉬 다 싸고 실수한다 자랑하려고 앞으로 나가니. 쌤은 존나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스캔하고 진짜 아니겠지라는 말투로 혹시 점점 쌌어? 네 하고 보건실 가서 쌤한테 씻김 당하고 아빠가 학교까지 와서 바지 줬어요. 이 트라우마로 인해 방광이 레벨업돼서 하루에 한 번 싸도 될 정도로 커진. 축하드립니다. 방광 확장술 받은 거 축하드려요. 지금은 20살인데 저 고1 때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약간 죽고 싶은 일 알려드릴게요. 고1 때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똥문화가 무슨 1학년 때 처음 입수한 애들 데리고 필수로 장기사 나 똥문화라 해서 나 지금 이 똥 관련 썰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똥문화라길래 진짜 똥에 대한 문화인 줄 알았어요. 님들이 나 이렇게 만듦. 책임져 주시고요. 1학년 처음 입소한 애를 데리고 필수로 장기자랑을 시켰거든요. 엿먹어라. 진짜 1학년 때 다행히 중딩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같이 기숙사 합격해서 그 친구랑 장기자랑 해야겠다. 와 근데 진짜 개똥문화긴 하네. 미친 거 아님? 그 친구랑 장기자랑 해야겠다 하고 준비한 게 박진영 선배님 어머님이 누군이었어요. 좀 선곡부터 나랬지만 1학년의 패기로 보여줘야겠다 하고 제가 박진영 친구가 여자 댄스 역할을 했답니다. 기숙사 로비 1층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거기 진짜 좁단 말입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서 그냥 판 깔아주고 시키는 건데 2명이서 했는데 리얼 선배님들이 코앞에서 보는 정도로 가까웠어요. 처음에 계획이
박진영이 제가 걸어 나오는 거였는데 걸어 나올 만한 동선이 안 나와서 여자 화장실에서 걸어 나와야겠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에 전주 둥둥둥둥 할 때 걸어 나왔는데 선배님들 반응이 좀 비웃는 느낌이길래 관객 매너 쉣이네 하고 일단 무대 끝나고 의자로 가서 친구들 얘기를 듣는데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친 저는 불 꺼져 있어서 몰랐어요. 안에 누가 있었다면 이미 저는 죽었겠지만 다행히 없어서 해프닝으로 넘겼는데 이후에 선배님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다들 끝나고 한 얘기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네 애 웃기다였대요. 뻑큐. 써보니 그 정도로 흑역사는 아니네요. 저도 대구 사는데 동성로에 슬로터틀이란 카페가 있었거든요. 저 알아요. 슬로터틀. 제가 거기 알바 면접 보러 갔을 때 생긴 일이었음. 거기가 핫플 카페라 동성로 안에서도 지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가려는 곳이 양령시 쪽에 있는 지점이었음. 어딘지요. 심지어 그날 오하사 1위에다가 10분 일찍 널널하게 도착해가지고 이건 그냥 프리패스네 크크 생각하고 들어와서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음. 항상 뭔가 이런 날이 있을 때 뭔가 당당하잖아요. 뭔가 좆되는 것 같아.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당당하게 말했음. 그냥 그래 합격할 것 같았음.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한 나머지 거기서 일하던 알바생분들이 모두가 나를 쳐다봄. 근데 진짜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길래 뭐지? 흐흐 하고 기다렸는데 약속자분 문자 내용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또 당당하게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면접 보는 곳은 다른 지점이었던 거임. 저희 직원분이 저희는 동성로점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 듣자마자 얼굴만 5분에 구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냥 개쪽팔리고 와중에 가는 데만 6분 정도 걸려서 개 뛰어야 했음. 면접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었는데 일단 눈물 훔치는 데에만 2분 쓴 듯. 근데 결국 합격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오하사 안 믿음. 그리고 이건 쪽팔릴 뻔한 썰인데 제가 대구 산다 했잖아요. 228 공원 앞 버정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저 228 공원 저 진짜 그냥 동서로 가면 무조건 228 공원 무조건 228 공원에 출몰을 함. 왜냐면 거기 버스 맨날 버스 타고 거기로 가거든요. 거기에 약간 싱마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임. 체형도 비슷하고 그래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비슷했음. 근데 뿔테 안경 같은 거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눈 마주치면 쪽팔릴 것 같아서 짝사랑식으로 몰래 훔쳐보기 스킬 썼는데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거임. 그래서 결국 옆에 있던 친구한테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랑 닮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유튜버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물어봐 준다는 거임. 근데 순간 너무 쪽팔려가지고 솔직히 맞아도 너무 부끄럽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택시 잡아가지고 도망갈 생각까지 함.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 그래서 계속 물어봐 주겠다는 친구 말리느라 바지 벗길 뻔했음. 그리고 진짜 님이었으면 헷갈릴 것 같지도 않았어. 그냥 버스 타고 집 갔어요. 같은 대구 사는데 누구는 신문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거 너무 억울함. NCT 위시 마냥 중앙무대에서 팬싸 열어주세요. 저 그 NCT 위시 2024년인가? 아니지 작년 2024년에 그 중앙무대에서 팬싸 했잖아요. 저 그때 그 주변에 그 교동 주변에 인스타 감성 맛집에서 알바했는데 제 타임은 아니었고 제 전 타임에 NCT 위시 밥 먹으러 갔어 매니저랑. 제가 딱 일하러 갔는데 저 사장님이 저한테 NCT 위시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독스럽게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은 알아요. 이랬거든요. 막 앞에 팬들 오고 그랬대요. 중학교 때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웃긴 얘기가 나와서 웃다가 방구를 껴버린 거예요. 진짜 참으려고 관략근 조절까지 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미 수업 시작부터 방구가 좀 쌓인 상태라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소리가 꽤 컸음. 시옷 비읍. 끼자마자 바로 옆자리 친구가 눈 개 커진 상태 플러스 미소 만개한 표정으로 야 너 방구 꼈어? 이걸 진짜 개 크게 물어보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 친구가 바로 그럼 방금 그 소리는 뭐냐고 물어보는데 씨발 낀 게 맞으니까 뭐라도 변명도 못하고 그냥 존나 어리버리하게 변명하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진짜 제일 죽고 싶었던 건 학원에 평소 진짜 조용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표정도 없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마저 책상에 얼굴 파묻고 몸을 들썩이면서 개우참하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 진짜 숨 넘어가게 우참하는 그 모습. 그 순간 진심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음. 그 후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도 안 남. 진짜 너무 쪽팔리면 기억 문제 일어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음 진짜. 다음. 안녕하세요. 저 맨날 밥 친구로 댓글 다는 하루입니다. 하루씨. 새내기 때 썰 하나 생각나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고 다 그런 거 아님? 아이돌이 너무 좋아서 맨날 산옥 보러 상암에 벅두벅두 걸어다니는 소녀였음. 근데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쳐야 하는 날이었는데 딱 그 시험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달려가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녹화가 뜬 거임. 아이돌은 비밀로 합시다. 그래서 그래 시험 치고 바로 상암으로 가자 해서 학교 가방에 뭐 정리 노트도 없음. 그냥 필통 계산기 이용한 공대인가.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은 멤버들 공식 인형을 산옥에 들고 가는 게 유행이었음.
그래서 인형 2개 시험 개빨리 치고 나갈라 했지 시험 시간 다 쓰면 안 됐음. 적당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응원봉에 건전지 빼는 걸 까먹은 거임. 실제로 현장에서 응원봉에 불이 들어와야 통과가 돼서 발광정병이 있었음. 별 정병이 다 있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되길래 급하게 치고 마음이 좀 급해서 조금 우당탕탕 준비하면서 나가려고 했음. 근데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아이쿠 하면서 살짝 삐끗해서 가방이 엎어진 거임. 내 아이돌 인형들을 떼굴떼굴 굴러갔고 응원봉은 그냥 툭 떨어지기만 하면 될 텐데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버튼이 눌려서 불이 켜진 거임. 열심히 시험 치는 학생들 갑자기 자기 시야에 웬 번쩍번쩍 불이 느껴지니까 슬쩍 바닥을 보는 거임. 이 발. 그리고 한 3초 동안 보다가 피식 웃었던 분도 계셨고 막 주워주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분도 있고 거려고 여대도 아님. 아 진짜 아직도 어떻게 주웠는지 기억 안 나. 그냥 주섬주섬 인형이랑 응원봉 존나 빨리 줍고 교수님이 나 누군지도 모르게 고개 푹 숙이고 네 발로 뛰어서 문 밖을 나감. 그 뒤로 절대 건전지 안 끼고 다님. 교수님은 갑자기 시험 감독하다가 인형이랑 불 번쩍번쩍 켜지는 응원봉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보고 무슨 생각하셨을까? N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떠올리면 얼굴 개빨개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톡이 있었는데 뭔가 쿨찐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있었는데 나는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자야 이렇게 보냈어. 아 제발. 그리고 애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투표로 내 꿈 잠깐만 카톡 투표로 내 꿈 꿀 사람 얘 아니요 이렇게 올리고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을 올린 듯. 어우 띠 27명이었는데 투표 3명 인가해줌. 아 죽고 싶다. 정말 레전드 사건은 단톡에 사랑해를 보내고 지운 다음에 애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친도 없었는데 남친한테 보내려는 거 잘못 보냈다고 함. 애들 답장도 별로 안 해줌. 그냥 오만 왔음. 와 자아가 비대하던 시절 죽고 싶다. 쓰다가 토할 뻔했네요. 뮤뱅 사전 녹화에서 아이돌 멤버한테 손하트 부탁했는데 손하트 못 보고 뒤돌아 짜증나서 허공에 연날렸는데 멤버가 뒤늦게 인기척 느끼고 돌았을 때 연날린 손가락을 고개 돌리는 속도에 대해 반사신경이 개천으려 빠르게 내리지 못해서 저 허공에 뻑큐 날려있는 거 멤버가 그대로 봐버렸어요. 그럼 그 멤버는 그냥 딱 이렇게 딱 뒤돌았는데 님이 이러는 거 봤다는 거죠. 언빠운이랑 노래 맞추기 하다가 2AM 노래 나왔는데 2AM 이래야 하는데 2AM 이지랄 해버림. 그래서 진짜 개쪽팔렸어요. 초딩 때 썰. 다니던 초등학교 급식실 구조가 입구에서부터 배식받아서 반대편 방향에 있는 출구에서부터 고학년 순으로 앉는 거였어요. 저는 4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랬어서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휴지가 필요해서 밥 먹다 일어나서 입구 쪽 휴지 디스펜서로 휴지를 뽑으러 갔어요. 근데 휴지를 얻으려면 출구 쪽 휴지 디스펜서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앞전에 말했다시피 출구 쪽으로부터 고학년 순으로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려면 5, 6학년들 밥 먹는 사이로 지나쳐서 갔어야 됐어요. 솔직히 좀 쫄렸지만 당장 휴지가 필요하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5, 6학년들 사이로 지나가기 무서우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빨리 줄이려면 뛰어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에 청소 아주머니가 물걸레질을 하고 계신데도요. 아무튼 인생에서 낼 수 있는 속도로 개빠르게 뛰어서 5, 6학년 앉아있는 사이를 질주했는데 진짜 개크게 뒤로 엉덩방아 찌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언니 오빠들 다 보는 데서. 아프지만 쪽팔린 게 커서 후다닥 다시 일어나서 질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 쪽팔리니까 빨리 갖고 튀어야겠다는 생각.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채로 또 뛰었더니 한 번 더 넘어진겨. 뒤에서 아줌마가 얘야 뛰지 마라 라고 외쳤습니다. 5, 6학년들이 이목이 저한테 향해서 어떻게 라면 걱정해주는 언니들과 비웃는 오빠들의 웃음소리가 근데 저는 만약에 5, 6학년 입장이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쟤 어떡해. 와 진짜 개쪽팔리겠다. 쟤 진짜 개쪽팔리겠다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을 듯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아주머니한테 냉 이러고 대답하고 거의 울먹거렸음. 어기적 걸어가서 휴지 뽑아와서 다시 밥 먹음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체육 시간에 수행평가로 멀리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 선생님께서 진짜 개 엄격하셔서 애들이 쌤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체육 시간 분위기가 항상 엄숙했거든요. 애들끼리도 체육 시간에는 찍소리도 내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음. 아무튼 멀리뛰기 수행을 하는데 반 애들이 다 보는 데서 뛰었거든요. 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뛰는데
애들이 쌤 무서워해서 서로 격려도 못 해주고 진짜 숨 소리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뛰고 바로 자리에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했어요. 진짜 개조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임. 근데 제가 약간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싶은 범생이 스타일이었어서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뛰었죠. 근데 연습했던 것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좀 우울하게 앉아 있었죠. 이제 애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쌤께서 갑자기 한 번 더 뛰고 싶은 사람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근데 저만 든 거임. 그래서 제가 바로 뛰게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때 개조용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고 너무 잘 뛰고 싶은 나머지 뛰면서 정적을 깨부수는 우락부락한 괴성을 질러버림. 그 소리 지르는 비버짤 아시죠? 그거 마냥 우와 이 지랄을 함. 근데 그 순간에도 애들이 다 정색하고 조용하게 나를 보고 있었어. 이것도 쪽팔린데 더 쪽팔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뛰고 너무 과하게 뛰어서 반동 때문에 뒤로 발라당 넘어짐. 그래서 바닥에 대자로 착지함. 근데 멀리뛰기는 측정된 제일 낮은 숫자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제 머리 부분으로 측정하셔서 제가 숫자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7이라 치면 존나 무섭게 7 이렇게 호령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아무도 웃지 못하고 무표정으로 저를 봄. 존나 웃기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쪽팔린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저는 뭐가 있었냐면 펜 없나? 펜 하나 필요함. 제가 학원 마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중딩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 밤이었어요. 한 10시 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빠 차가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아빠 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건너고 있으면서 딱 번호까지 봤는데 우리 아빠 차인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돌면서 이 범퍼? 그러니까 이렇게 차 앞부분에서 이렇게 옆에 조수석으로 딱 횡하면서 딱 그 범퍼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존나 도도하게 그냥 아빠 차 이제 왔으니까 나 타야지 하고 아빠 차 타고 그냥 같이 집 가려고 이렇게 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이렇게 딱 내려지는데 모르는 아저씨인 거야. 모르는 아저씨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개 쪽팔려가지고 딱 바로 뒤돌고 존나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승민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뒤에 타 있었고 대리운전 아저씨였어. 초딩 때 내가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였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규정으로 아는 동생에게 제보를 보냈거든. 근데 내가 계정 착각하고 뭔 개소리냐고 총 웃어버림. 그때까지도 자각 못하고 동생이 엥? 누구야? 이래서 나 땡땡땡이잖아 이지를 했던 경험이 있어. 그 후로 다 까발려져서 선배들이 계정 비번 바꾸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 아직 뺏겼음. 전교에 다 소문나서 졸업할 때까지 팩교회라고 불렸음. 아니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다른 것도 했나? 쿨병 걸렸던 시절 전 남친한테 이별 통보하는데 You were car 한마디 함. 바야흐로 고2 때 야자를 하기 전에 석식을 빨리 먹고 친구들이랑 음료가 먹고 싶어서 스벅에 들러 음료를 사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는 남녀 분반이라서 남자애들을 마주칠 일이 크게 없어요. 저와 제 친구들이 먼저 제 앞에 가고 있었고 저희 학교 남자 무리 애들도 뒤에 따라오는 중이었어요. 학교 현관에 다 도착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딛고 올라갔는데 슬리퍼가 계단에 걸려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음료는 절대 바닥에 흘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음료를 손에 잡고 자유의 여신상 마냥 음료를 잡은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저의 무릎을 희생한 음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뒤에 남자애들도 놀라는 소리가 들렸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기 때문에 더더더더 쪽팔렸습니다. 피멍 들었대요. 한강 갔음. 남친이 제 어깨에 기대에 있었는데 너무 편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속트름 갈겼어요. 근데 정확히 2초 뒤에 이 새끼가 정색하면서 시발 음스 냄새 이러는 거임. 리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대로 한강에 뛰어들고 싶었기. 일단 미친 순발력으로 인상 쓰면서 뭐냐? 걔 역한 냄새남 저기서 나는 듯까지 표독스럽게 남탓까지 함. 심지어 만나기 전에 비비고 만두 처먹고 와서 냄새 지렸을 텐데 앙. 한 달 전인가 충치 때문에 치과 갔었음. 썩은 충치랑 국소 마취하고 파낸 다음 돈 떠야 한다고 하심. 치아 위치가 44 아님 45번이었는데
오른쪽 아래 어금니 중 하나임. 무슨 젤리 같은 껌 같은 걸 이빨에 붙이는 건지 아무튼 혓바닥으로 건드려봤는데 느낌이 좋은 거임. 이런 게 있었나 신기하기도 하고 물렁하면서도 딱딱하길래 재밌어서 계속 눌러봄. 근데 낼름 핥아도 봤는데 조금 움직이더라고. 스트레스볼 마냥 기분 좋길래 아무 생각 없이 쭉 함. 근데 자꾸 의사가 헛기침하는 거임. 난 그냥 감기인가? 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젤리 같은 게 쏙 빠지더라. 치료 끝나서야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사 손가락이었어. 아! 내가 그걸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살짝살짝 추룹한 거였음. 미친아 그것도 맨손이었어. 보통 같으면 환자 침 좀 묻어도 얼굴 가리는 덮개에다가 쓱 닦고 마는데 화장실 가는 거 같더라. 화장실 가는 거 같더라. 개 쪽팔렸음. 하. 나무 손가락 활짝거리면서 기분 좋네 이지랄 다시 했으니까 진짜 오장육부 다 뒤틀리네. 이제 치과 가면 혓바닥은 고정시킬 듯. 찍문 너무 많이 봐서 말을 도서가 없는데 양해줘. 아 나 근데 뭔가 배가 안 차서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 시절 온라인 수업을 듣던 때였음. 그때 들었던 과목쌤이 카메라는 무조건 다 켜야 하는데 얼굴은 안 보여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이 카메라를 켜고 천장을 비춘 상태였음. 나 역시 당연하게도 천장 비춰놓고 음소거하고 틱톡 보면서 딴짓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 유행했던 도자켓 세이소라는 노래가 있었어. 저는 이 노래가 알고리즘에 뜨면 무조건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춰야 하는 병에 걸려서 여느 때와 같이 Why don't you say so 이제랄로 부르면서 혼자 춤을 췄음. 근데 알고 보니 음소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반 아이들 모두가 내 처참한 노래 실력을 듣게 됐음. 줌 채팅 있는 거 아시죠? 애들이 그걸로 저한테만 보이게 땡땡아 음소거 안 돼 있어 땡땡아 마이크 켜져 있어 라고 친절하게 보내줬지만 난 내 춤과 노래에 심취한 나머지 30초가량 부르고 나서야 내 마이크가 켜진 걸 알게 됐음. 죽고 싶었기. 대학교 2학년 때 세터 준비하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학 회장님이 결정해야 할 게 있어서 전자면 따봉, 후자면 하트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 당시 채팅에다가 공감 누르는 기능이 막 생겼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 단톡방에다가 진짜 개 크고 빨간 하트 이모지 이거 하나만 보내면 진짜 개 크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빨간 하트 이모지 그거 하나 딱 보냈대요. 리아갈 레전드 쪽팔린 썰. 재수하면서 독학 재수학원에 다녔는데 7월까지 다니다가 힘들어서 끊고 집 근처에서 막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지냈단 말임. 근데 학원 끊기 직전에 학원에서 구모 신청을 해서 구모는 학원에서 보기로 한 상황이었음. 당연하게는 아니지만 학원을 바꾸니까 학원을 끊으니까 최소한의 강제력조차 사라져서 밤낮이 바뀌는 패급 인생을 살다가 구모를 보는 날이 온 거임. 평소에는 오전에 맞춰둔 9시 알람을 듣고 일어나거나 끄고 다시 자는 생활을 반복했어서 별 생각 없이 아침 일찍 학원으로 향했음. 근데 문제는 나는 알람 앱을 2개 씀. 하나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꺼질 수 있는 알람과 그냥 기본 알람. 그러다 보니 수학 문제 알람만 꺼두고 9시에 맞춰둔 기본 알람은 끄는 걸 깜박한 거임. 그리고 한 달 만에 학원에 가서 보는 거다 보니 긴장이 돼서 알람을 맞췄다는 사실을 까먹었음. 참고로 나는 국어 문제를 풀 땐 기마개를 2번씩 접어서 귀 끝까지 꾹꾹 눌러 막는단 말임. 그렇게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풀고 있었음. 한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디서 휴대폰 알림 같은 소리가 희끗하게 들리는 거임. 근데 학원 특성상 교실 내에 휴대폰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 근데 들킨다? 몰래 안 낸 거지. 그래서 속으로 어떤 놈이지 크크 어이가 없네 싶었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기마개를 뺐더니 내 자리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임. 시야가 여기서 개 큰 이슈 발생. 내가 개개 빠순이라 알람 배경을 최애 사진으로 해놓고 알람 울릴 때 알람 소리 플러스 진동 플러스 최애 애칭이 보고 있다 일어나 라는 멘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엔팀 변의주 의주가 보고 있다 일어나 라는 멘트를 읽는 안내 음성이 같이 들리는데 그 뒤는 알아서 생각하시길. 너무 쪽팔려서 그대로 사망. 급하게 꺼서 많이는 안 들렸겠지만 레전드 민폐 플러스 쪽팔렸던 썰이다. 쪽팔리긴 한데 그 옆자리도 진짜 수능이 아닌 게 진짜 다행이긴 하네요. 이건 진짜 민폐이기도 하다. 이거 어떡함? 옆자리 그냥 국어 풀고 있는데 땡땡이가 보고 있다 일어나! 저번 주에 홀서빙 알바 시작했는데 2일차에 파스타 서빙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제자리로 가려고 했음. 근데 손님이 부르면서 폰을 보여주길래 네? 하면서 폰을 존나 유심히 보려고 목을 진짜 요게워치에 나오는 로크로쿠비 마냥 쭉 하고 내밀었는데 내가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있던 본인 엄마를 부르신 거였던 거임. 손님도 너무 당황했는지 하면서 폰을 숨기심.
근데 알바 1차인데 이런 거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좋게 볼까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감사합니다 왜 했지? 하고 와 진짜 너무 쪽팔려. 일단 재작년에 김장으로 할머니 댁에 갔었음. 할머니 댁 가서 김장이니까 수육이랑 김치랑 갈비 뭐 다 처먹었음. 근데 나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화장실 가는 게 존나 불편하단 말임.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한 3일 정도 화장실을 안 갔음. 할머니 댁 가면 내가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의 흰색 눈썹 뽑아드리기. 그래서 열심히 뽑고 있었는데 한쪽 눈썹을 다 뽑고 다른 쪽 눈썹을 뽑으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갑자기 방귀가 존나 나올 것 같은 거임. 가로 열고 할아버지랑 존나 안 친함. 그래서 반덩이 엉덩이 한 짝 한 짝을 말아 반덩이씩 살살 움직여서 소리가 안 나오게 끼웠는데 이때까지는 오케이였음. 근데 양쪽 다 뽑고 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진짜 여기서 일어나면 존나 큰 소리로 방귀가 나올 것 같다는 인간의 본능이 느껴져서 일단 앉아서 검정색 눈썹도 한두 개씩 뽑음. 근데 아니 진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어서 검정색 눈썹 개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눈썹 짝짝이 되셔서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부탁 안 하시. 국제학교 다닙니다. 사회 시간에 토론 주제에 관한 문단 쓰기 연습 시키셔서 쉽고 단순한 주제 고민하다가 캣 vs 독에 대해 썼어요. 고양이 최고 하트. 각자 쓴 문단 캡처해서 익명으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에 올리고 잘 적은 글들 투표하는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투표수 1위부터 하나씩 내리면서 분석하시는데 제게 아무리 스크롤 하셔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전 분명히 스트럭처도 잘 지켰고 증거도 쓸만한 걸 적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0표 받은 문단을 보시며 이건 너네가 봐도 올릴 때부터 꼴찌인 걸 예상했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크크 하며 헛웃음을 치시더군요. 제 문단이었어요. 반 전체가 웃고 비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건 맞지만 제 테이블 애들에게는 무슨 주제 할까 대화하면서 고양이 대 강아지 적겠다고 말했단 말이죠. 걔네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남자애들은 원숭이 빙의해서 날뛰고 웃고 난리가 남. 진짜 죽고 싶었어요. 수업 끝나고 쌤이 절 불렀어요. 걔 비웃는 얼굴로요. 너 혹시 뇌에 문제 있니? 하면서 칠판을 가리켰는데 주제가 최고의 여행지, 주제 땡땡 최고의 여행지 라고 적혀있던 거임. 시아갈 맥북으로 설명하시는 내내 트위터 보고 있어서 몰랐어. 점점점. 아직 교실 안 나간 애들이 이거 너야? 하고 진심으로 비웃어서 영영 잊을 수 없어요. 레전드 정신병원 입계를 이끈 캐나다인 찰스 트롤트? 이거 어떻게 해요? 찰스쌤 고발해주세요. 3.4만 구독자분들이 전부 알게 해주세요. 진짜 진지하고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서 수업부터 끝까지 트위터만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신문 땡땡. 그게 뭔 상관이세요? 진짜 그게 뭔 상관이? 오히려 트위터를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다음 친구랑 롤시에서 영화 보고 화장실 갔다가 엘베 타려고 가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발을 들인 순간 엘베 문이 닫히면서 제가 엘베 문 사이에 끼었어요. 엘베 안에 사람 개 많았고 제가 끼자마자 안에 있던 군인 두 분이 놀라시면서 아 그러게 하지 말라 했잖아 라면서 우참하셨어요. 너무한데 분명히 이분들이 범인이에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잠깐 죽고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식무님도 조심하세요. 갓 열린 엘베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그 엘베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거랑 겹치네요. 그 병원 리뉴얼해서 투어 다니다가 단두대에 목이 썰린 원숭이 썰 비슷하네요. 호감 있는 책상 위에 사탕 두고 봉지에다가 나랑 만나고 싶으면 땡땡시에 기침을 2번 해줘. 이지랄로 쓴 거 주변 친구들이 이게 진짜 너에게 관심 있는지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추천해줘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기침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름. 왜냐면 그때 제가 까먹고 노캔으로 노래 듣다가 시간을 놓쳤음. 자기도 신경 안 쓴 게 존나 웃기네. 나 중딩 때 카스 맵놀 했는데 근데 맵놀이 뭐임?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내 맵놀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도덕 수업 시간 중에 노트에 애들 닉네임 하나하나 쓰고 있다가 쌤한테 걸림. 그것까지 괜찮. 근데 응답하라 1994 팬픽 낭독자람 그거 마냥 쌤이 이름 하나하나 읽는 거. 근데 그냥 무슨 박민지, 김지우 이런 이름이면 몰라도 맥놀 닉네임은 좀 희귀한 이름이어야 한단 말임. 막 도혁, 시우꽃, 섹시몽 뭐 이지랄 된 이름이어서 존나 쌤이 섹시몽, 도혁 이게 다 뭐고 이럼
고3이라 짤고증 5만. 너무 부끄럽기. 중3 때라 주변에 맵놀하는 애도 없어서 하 점점점.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내 나이 21살. 같이 상경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뭐 각자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인 등등이 친구 자취집에 짬뽕으로 모여서 논 날이었음. 막 요리해서 저녁 만들어 먹고 거실에 옹기종기 앉아서 영화 몇 편 때렸더니 해 뜨기 직전이었고 그때 남은 사람이 나 포함 3명, 나머지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러번. 여기서 남은 한 명은 누가 데리고 온 대학교 여자 동기 A였고 다른 한 명은 딴 친구의 소개로 이미 전부터 좋아했던 서울말 쓰는 오빠였음. 흐흐. 각설하규. 나는 내 공간 아니면 그 큰 볼일을 잘 못 보. 이런 사람 많잖아. 난 변기에 오래 처박혀 있는 걸 좀 못한달까? 게다가 어사인 사람들이 문 밖에 있다. 절대 니은 응. 그래서 내가 그 아침까지 눈을 못 감음. 새벽부터 그냥 개참느라. 결국 한개 와서 오빠와 A를 뒤로 하고 화장실로 기어감. 참고로 이상하게 그날은 토끼똥 급이어서 시간도 안 걸렸고 존나게 푸짐하게 싼 면모는 피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레버를 내림. 그리고 변기 속 물질들도 다 사라졌는데 어랍쇼? 존나 물은 그대로인 거. 뭔지 알아요? 니은 지읒 이응인데 제가 1초 만에 뭔지 알아요 라는 걸 파악했고요. 당황해서 레버 몇 번 더 눌렀더니 물만 참. 심지어 화장실에 뚜러뻥도 없어서 갖고 온 칫솔로 뒤적거렸는데 크크 안됨. 그럼 어쨌든 지금 불 다 끄고 영화 보고 있는 그들 쪽으로 또 기어간 다음 내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빈페트병 자르고 지랄쇼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존나 다행인 게 변기물 좀 차 있는 상태라 그냥 거실로 나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한마디 함. 엥? 지금 휴지 때문에 변기가 막힌 것 같은데 뚜러뻥이 없네? 이렇게 표독스럽게 연기하셨다네요. 근데 나랑 별로 안 친해서 그런지 둘 다 진심으로 내 말을 믿고 어쩌냐 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벌떡 일어남. 휴지로 막힌 거면 자기가 아는 방법이 있대. 그건 바로 변기물에 뜨거운 물 붓기였음. 그러면서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줌.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보던 거 마저 바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도 이걸로 몇 번 뚫어준 적이 있다면서 본인이 해주겠대. 2번을 거절했는데도 나도 이미 그저 휴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상 난리치면 진짜 들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전기포트를 들고 화장실로 기어감. 점점점. 오빠가 변기를 딱 보자마자 멀쩡해 보이는데? 하면서 레버를 또 누르심. 갑자기 똥포포가 역류할까봐 개쫄리는 와중에 마치 신문처럼 내가 어쩌다 휴지를 이렇게 썼는지 입을 존나 털었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 충격요법. 아무튼 당연히 물만 더 찾고 오빠는 진짜 막혔네 하면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했어. 안에서 휴지가 녹는 원리인지 신기한 게 부을수록 변기물이 점점 빠지는 느낌? 와, 안도의 미소를 짓고 같이 오 대박 하는데 아까 그 토끼똥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변기 배수구로 물 흐름을 타면 개발랄하게 짜잔 하고 나옴. 진짜 죄송. 토끼똥 나를 발견했네. 근데 내가 당하기도 전에 오빠가 그걸 마주하자마자 존나 깜짝 놀라서 들숨을 쉼. 또 여기서 내가 사실은 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나도 뭐야? 이지랄. 그 뒤로 변기 뚫릴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함. 진짜 단 한마디도. 오빠는 그냥 묵묵하게 뜨거운 물 붓고 나는 옆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친구들이랑 몇 번도 같이 봤는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가까워지지도 않았고 그 얘기를 언급한 적도 없음. 다음 사연입니다. 중학생 때 혼자 몰래 좋아하던 옆반 친구가 있었음. 어느 날 애매하게 친한 친구의 페북 스토리에 이름 궁합 링크 이런 게 올라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에 뭔가 궁금했나봐요. X발. 아무튼 그 친구의 이름과 제 이름을 써서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구라입니다. 구라입니다. 샹. 이딴 멘트 뜨면서 내가 쓴 게 링크 올린 사람한테 보인다는 거임. 그리고 쓴 기록 같은 게 나와서 그냥 공개 고백한 사람 됨. 시잘. 그리고 순수하게 나만 속은 건지 기록에 막 아이돌 이름, 링크 올린 친구의 이름 2번 적고 이런 거만 있는 거임. 진짜 너무 뒤지고 싶었는데 일단 수습하자 생각이 들어서 DM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한 기억이 있음. 대충 내가 한 거 아니고 해킹이다. 이지로 했던 것 같네요. 점점점. 빵집 알바할 때 문 열리면 어서오세요 하는 거 습관 들어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서오세요라고 말함. 교수님 100% 들었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못 들은 척하시. 슛 비읍. 코로나 줌 시절 중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자를 삼각대에 거치 조절해놓고 스피커로 수업 소리만 들으며 침대에서 푸드푸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리며 저보고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중국어 책에 보이던 마마, 여기서도 엄미세 를 읽었어요. 이때 성조 아니 마마를 선택했는데 그게 엄미세라는 게 존나 웃기네. 마마를 읽었어요. 이때 성조를 엄청 강조하던 쌤이라 열심히 살려서 읽음. 쌤이 반응이 없길래 옆에 있던 빠바를 읽었어요. 그리고 폭주 기관차처럼 째제, 꺼거를 온 가족을 다 철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읽었어요. 선생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성조를 더 살려서 읽었어요. 삼촌 이모까지 쳐 읽었어요. 선생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성조를 더 살려서 읽었어요. 삼촌 이모까지 쳐 읽었어요. 격양되고 불안한 목소리로 더 열심히 성조를 살렸어요. 알고 보니 3장 뒤 페이지 읽는 거였고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준 메시지로 이게 뭐하냐 미쳤니? 멈춰라 그만하라 왔지만 미쳐가던 저는 읽을 정신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은 저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안 친하던 남자애들한테 지금 당장 중국 가도 되겠다 따봉 이모티콘 라고 DM이 와 있었어요. 예전에 MBTI를 명박TI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난 의심 없이 그게 유행이구나 라고 생각함. 뭔가 어감이 귀여웠음. 약간 SBN은 선배님 그런 개념인 줄. 썸남이랑 전화하는데 갑자기 명박TI 생각나서 썸남한테 썸남한테 수줍게 너 명박TI가 뭐야? 이지랄함. 썸남은 명박 뭐? 이러고 나는 한 3번 정도 아니 명박TI 아니 명박TI 이지랄 한 듯. 왜 그랬지? 이명박을 MB라고 부르는 줄도 몰랐음. 레전드 전능.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썸북남. 아니 근데 저번에 제 Q&A 올리신 분 중에 명박TI라고 적으신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이신가? 뭔가 그분일 것 같음. 안녕하세요. 기타 전공하는 고3이에요. 합주곡 악보를 그리는데 색소폰 파트를 보통 SAX 적어서 표시하거든요. 근데 SAX가 맞는지 SEX가 맞는지 개 큰 고민을 하다가 색소폰이니까 SEX겠지 크크 하고 SEX라고 적어놨는데 쌤이 갑자기 악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레슨 끝나고 검색해보니까 SAX가 맞는 거였어요. 제가 중1 때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10년 친구랑 라이벌이 된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이기리라 싶었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 전교생 앞에서 헤이밤으로 추겠다고 했습니다.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미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장기자랑에서 히이맘으로 쳤습니다. 혼자 전교생 앞에서. 그때가 중2였거든요. 근데 큰 실수가 공약으로 헤이맘을 추는 거라고 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쳤어요. 그냥 저는 혼자 헤이맘을 추는 애로 찍혔습니다. 몸치 중 몸치. 제가 추는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현재 고2인 아직까지도 헤이맘을 추는 헤이마마 노래도 춤추는 영상도 못 봅니다. BTS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건 공약으로 헤이마마 추기를 거셨는데 진짜 당선되셔서 헤이마마 추기 공약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헤이마마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나오는 공연에서 사연 신청 받아서 출연자가 읽어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사전에 문자가 옴. 단독 공연은 아니고 연말 콘서트처럼 출연진은 여러 되는데 약간 헤드라이트가 그 연예인인 그런 공연이었음. 그걸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연진이면 당연히 내가 보러 가는 연예인이 읽어주겠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님. 그래서 당연히 신청을 했음. 왜냐면 내 최애가 내 사연을 직접 낭독해주는 기회는 흔치 않을 거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라디오도 아니고 심야 라디오 수준 느낌으로 감성낭낭하게 담아서 사연을 적어보냄. 사실 사연이라 하기보다 내가 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니를 위해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찐따 독백 고백 같은 걸 써보냈음. 이래야 당첨될 것 같아서 점점점 샤갈. 근데 이 문자 발송이 공연 한 3주 전? 한 달 전에 온 거라서 공연 당일에는 내가 이걸 보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음. 그리고 공연 중반쯤 됐을 때 갑자기 사전에 받은 사연 신청 코너를 진행한다는 거임. 그때서야 맞다 나 이거 신청했는데 했지만 이 많은 관객들 중에서 내 사연이 걸리겠어? 크크 하고 안일하게 있어. 그리고 나는 사연을 얼추 걸러서 현장에서 랜덤 뽑기 마냥 출연자가 뽑아서 읽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딱 3장의 종이만 MC가 덜렁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음? 그때부터 크크 종이가 왜 이렇게 적지? 사연을 저렇게밖에 안 보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자아비대병 걸려서 내 사연이 저 3장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함. 이쯤 되면 내가 1K라고 신청했는데 왜 불안해하냐고 의구심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연을 읽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었음. MC가 낭독하는 거였음. 읽어준다는 출연진이 MC였던 거임. 샤갈. 그러면 저 사연팔이 소녀 안 했죠. 한마디로 사연 읽히면 그냥 연예인한테 읽힌 것도 아니고 MC가 전 관객에게 공개 처형해주는 나의 씹덕 고백이 되는 거임. 그 공연장에는 내 친구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됐어. 그때부터 간절하게 배기 시작했어. 내 사연이 안 뽑혔길, 내 구구절절 불인 필력을 뽑았을 리가 없길 하면서 자아비대병 걸려서 앞사람 사연이 있는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다음 사연은 하면서 두 번째 사연은 MC가 읽기 시작했고 땡땡땡 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며 내 이름이 공연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옆 블럭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날 하는 표정으로 쳐다봄. 사실 친구들에게도 말 안 하고 보냈던 사연이었음. 나만 개타려다가 나만 개쪽다하게 생긴 사건. 리얼트로. 심지어 MC가 땡땡땡님, 땡땡땡님 오셨나요? 땡땡땡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내 이름과 자리 위치를 무료 공개쇼로 코너 속의 코너로 말아주심. 관객들은 연예인 보러 와서 지하철 타려다 1호선 무료 문화생활 마냥 공연 보러 왔다가 사연은 사랑을 싣고까지 함께 보게 된 거임. 여기서 더 짝이 될 수 있나 싶지만 내가 손을 안 들면 영원히 내 이름이 울려 퍼질 것 같아서 슬쩍 손을 들었더니 오 바로 앞에 계셔 하시는데 씨발 뭐 노홍철인 줄. 열심히 본업하시는 거셨겠지만 영원히 한 사람의 사회적 타살을 시키심. 구구절절 찐따 씹덕 고백을 MC가 읽다가 응? 말이 뭔가 이상한데 하시더니 아 제가 뒷부분부터 읽었군요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사연을 2번 낭독하심. 샤갈 리플레이 기능은 안 넣어뒀는데 크크. 읽으면 1분 내로 폭발하는 장치를 넣어뒀어야 되나? 크크. 그렇게 사연 처형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출연자분이 아까 탱탱님과 함께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시며 무대 위에서 나를 향해 사과를 하시는 거임. 나는 순애의 사랑을 담은 사연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함께 일한 동료에게 사과를 뜯어낸 극성팬이 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연예인 안 좋아요. 탈바함. 초딩 때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라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서 담임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실수로 할머니라고 불렀음.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선생님이 진짜 리터럴리 할머니였어. 원래 진짜한테는 만말이라도 아무 말 못하는 거 알죠? 쌤이 좀 젊었으면 전혀 할머니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처럼 들리겠지만 리얼 할머니면 진짜 그냥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부른 것 같고 학교에서나 선생님이지 밖에 나가면 할머니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크크. 하여튼 얼굴 빨개져서 해명하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셨지만 너무 죄송했던 게 기억나요. 정말 할머니라고 부르자마자 시공간이 멈춘 것 같았음. 애들도 다 쳐다보는 것 같고 크크. 미용실 쌤이 머리 다 하고 사진 찍을 수 있냐 하시길래 오 나도 머리 모델? 했는데 그냥 집 가서 사진 리뷰 남겨달라는 거였어요. 머리 끝나고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사진은 언제? 이지라 했어요. 그래서 쌤이 네? 아 집 가서 남겨주시면 돼요 흐흐 하심. 그래서 진심 개쪽팔려서 후다다닥 나가다가 자동문인데 발스텝 개꼬여서 넘어질 뻔함. 사진은 무슨 개울었음 집 가서. 1년은 됐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미용실 다시 못 간다네요. 고딩 때 선도부 했었는데 유독 말 존내 안 듣는 육상부가 있었음. 근데 쌤들은 운동 보니까 벌점 받으면 안 된다고 주의만 주라는 거임. 난 그때도 존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세요 시전하고 걔 등교할 때 잡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또 교복 똑바로 안 입고 왔길래 벌점이라고 말했는데 무시하고 복도 존나 뛰길래 복도 1층 교무실 앞에 있는 청소 도구함에 막 대걸레 2개 꺼내서 중마로 쏘서 또각또각 뛰어가서 걔 앞 가로막 가서 벌점 줌. 나 그때 왼쪽 팔 깁스하고 있었는데 막대 걸레 한 손에 들고 위협하면서 벌점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별명 샹크스됨 씨발놈이.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친구랑 노래방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노래방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무슨 금단 현상 온 것 마냥 뭔가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불렀어요. 진짜 열차하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누가 내 노래를 듣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 방문을 여니까 아빠가 제 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저한테 뭘 자꾸 거스르노?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린의 시간을 거슬러 불렀음. 진짜 저는 집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조용한 장녀란 말이에요.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게 유치원 이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몇 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감. 조례 전에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똥 싸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 푸슉 뿡 픽 푹 풍 팩 씩 좀 부끄러웠는데 제 알 바 아니고 다 싸고 손 씻으러 갔는데 청소 아주머니께서 제 문 바라보시고 청소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아침부터 바쁘네 바빠 이랬습니다. 중3 때 항상 가슴 커 보이려고 속옷에 양말을 넣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썸 타는 남자애랑 같이 버스 타고 가는데 계속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크게 덜컹 하더니 제 왼 가슴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있던 양말이 툭 튀어 올라서 제 허벅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시에 가디건을 걸친 상태라 가능했습니다. 썸남이 굳은 표정으로 제 허벅지 위에 있는 양말을 보다가 급히 폰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양말을 다시 제자리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닥에 버릴 수도 없어서 계속 제 다리에 둔 채로 갔습니다. 근데 그 썸남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알까요? 그냥 어디서 툭 하고 무릎에 양말이 떨어진 것만 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냥 뭐 미용실에서 디자이너쌤이 보조쌤한테 머리 뿌리 살려서 말리세요 했는데 나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찐따처럼 네 근데 뿌리 살려서 어떻게 말려요 했어요. 그 미용실 이제 못 가. 중딩 때 비 오는 날 등교하면서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에 후배로 추정되는 커플 한 쌍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알콩달콩 새콤하게 꽁냥거리는 게 너무 부럽고 X말 짜증나가지고 먼저 추월해서 올라가려고 성큼성큼 올라가서 계단 커브 꺾자마자 실내화에 스며들었던 민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대자로 넘어지. 후배 커플님들 그거 바로 뒤에서 직관하셨음. 너무 민망해서 먼저 지나가길 바라며 바로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누워서 기다리는 동안 안 지나가고 소곤소곤 아 뭐야?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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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하고 리액션 해주심. 아이돌 콘서트 갔다가 애들 다 들어가고 퇴장 기다리는데 저는 스탠딩이었어서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첫 콘서트여서 너무 벅차가지고 너네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지랄라고 못 참고 질렀는데 제 앞에 퇴장하시려고 딱 뒤돈 다른 팬분이랑 5cm 코 앞으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지도 못하고 그냥 인파서로 도망쳤는데 아직 꿈에 나올 만큼 부끄러워요. 레드벨벳 사이코 부를 때 P 묵음인지 모르고 프사이코 이지랄 하고 다니.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학우분들과 늦게까지 놀고 집 가는 버스를 롤러 탔습니다. 노느라 못 봤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던 남사친에게 페이스북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주 시원하게 욕을 갈겨줬습니다. 정확하게 황정민 배우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왜 이 말로마? 라고 우렁차게 말을 한 순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땡땡아?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오류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가 이름만 남사친이 떴던 것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 모양 바꿔줘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1인 2역을 자처하며 친구에게 폰을 뺏긴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수치스럽습니다. 그 버스에 같이 올라타 있던 모든 학우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모두 알면서 모른 척 해줬겠죠? 고맙다. 학교에서 게러 기타 추다가 발 삐어서 옆으로 넘어지. 초일 때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마주보고 깔 용기는 없어서 쪽지에 좋아한다고 적어서 사물함에 넣었어요. 안 들키고 싶었으면 넣고 가만히 있으면 됐었는데 넣자마자 그놈한테 가서 야 네 사물함에 뭐 있던데 이지랄. 옆에서 그 대화를 듣던 다른 친구들이 아까 땡땡이가 네 사물함에 뭐 넣었는데? 네 3번도 안 돼서 들켰어요. 분명 몰래 고백하려 했는데 공개 고백을 해버린. 너무 쪽팔렸는지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자스. 대학교 3학년 때 신입생 플러스 재학생들이랑 다 같이 학과 MT를 갔던 적이 있었죠. 레크레이션 때 초성 퀴즈를 했어요. 주제는 나라 이름. 예를 들면 뭐 미음, 리을, 이응, 시옷, 이응이면 말레이시아. 뭐 대충 이렇게 5글자 이상의 나라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대망의 그 단어가 나왔는데 비읍, 리을, 지읒, 리을, 이응이 나왔어요. 저는 자신있게 손을 들며 이름을 외쳤고 씩만! 이 수준으로 외쳤어요. 제가 제일 빨리 손을 들어서 답을 말할 기회가 생겼죠. 저는 자신있게 브라질리언을 외쳤고 한 5초간 정적이 있었어요. 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옆에서 저를 퍽퍽 치길래 왜 그러지? 했는데 야 브라질리아 라고 속삭여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너무 쪽팔려서 주저앉았답니다. 그 뒤로 그냥 사회자분들이 땡 외치고 다른 사람이 맞히고 넘어갔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후배들이 저 뭐라고 생각했을까? 난 그냥 브라질리언 이 외친 거보다 땡 하고 다른 사람들이 브라질리아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뭔가 개 쪽팔린다. 초등학생 때 남친 따라서 제 친구랑 저랑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셋이서 첫날이라 발차기 패드 발차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부님이 더 높게 차라 더 높게 하면서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이껏 깨물고 차다가 뒤로 미끄덩 나자빠졌어요. 진짜 너무 민망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너털 웃음 지으면서 다시 날라차겠는데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제가 2번 넘어지자 사모님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시고 남자친구는 저를 보지도 않고 발차기 패드 죽으러 패는 게 너무 죽고 싶었어요. 최대한 못 본 척 해주고 싶었나봐요. 그 옆에 친구들은 다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제 머리가 깨진 것 같았는지 웃지도 않아서 그 정적 속에서 발차기 종류 휘슬이 불던 그날이 몇 년 지나도 안 잊혀지네요. 친구랑 이상형 케이크 하려고 그거죠. 가능충 케이크. 이상형 케이크 하려고 A4 용지에 내 남자들을 꾸역꾸역 누게 다 넣어놨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어. 집 앞 PC방 가서 뽑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직원분들한테 방법 물어봤는데 직원분이 내 파일을 열어서 본인이 뽑아주심. 남자들 가득한 사진을 보는 직원분의 표정이 안 잊혀짐. 그 뒤로 그 PC방 못 가. 때는 바야흐로 중2 2학년이었어. 혈기왕성할 때라 학교 남자쌤이 존잘레스처럼 보였단 말이. 나는 그 중에서도 마이너를 좋아하는 좀 독특한 취향이었음. 아무튼 내가 어느 날 이 쌤한테 편지를 썼음. 입시 때문에 고민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잠깐 뭐 점심시간에 시간 내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쓴. 지금 생각해도 존나 당돌함. 근데 이 쌤이 이 편지를 먹금한 거임. 샤갈. 수업 시간에 얼굴 볼 때마다 민망티했음. 편지 보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샹. 쌤이 편지 먹금한 지 한 2주 됐나? 교무실에서 반으로 올라가는데 길에 쌤이랑 마주친 거임. 쪽팔려서 그냥 지나갈라 하는데 쌤이 땡땡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임. 역시 쌤이랑 먹금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존나 속으로 외침. 그러면서 내가 예쁜 척 한다고 머리 한쪽 넘기면서 수줍게 네? 라고 대답함. 근데 쌤이 이따가 저기 컴퓨터실로 와 이러는 거임. 그래서 됐다 기분 하루를 알아 가버렸음. 하지만 나는 여우 같은 여자의 표본이니까 저 고민 상담 이제 괜찮은데 하면서 튕김. 크크.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음. 존나 밀당의 귀재마냥 대답했다고 생각했음. 근데 쌤이 뭐? 아니 이따 내 수업 시간에 너네 반 애들 오라고 라고 하는 거임. 1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온갖 수치심이 몰려오면서 당장이라도 다이브 하고 싶었음. 어버버 하면서 뭐야 그거였어요? 다음에 해주세요. 이지랄했어. 아니 필요 없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니까 다음에 해달라. 끝까지 연병.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나서 이불킥 존나 함. 그리고 내가 설레는 썰 네이버 폼으로 제가 올렸잖아요. 근데 카톡 선물하기 코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받아달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쫀득하게 보자마자 바로 코드 입력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면 그 오솔록 롤케이크 그거였어요. 녹차 케이크. 뭐 녹차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 못 먹는 게 없어요. 저 못 먹는 게 없고 다 잘 먹어요. 다 존나 좋아.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엄마 아빠랑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학성기 읽어볼게요. 이은선 곧 20인데 아이돌에 돈 적당히 쓰라고 말해주세요. 이은선 씨 곧 20인데 아이돌에 돈 적당히 쓰시길 바랍니다. 오시훈 사랑해. 나이즈 페임 컴백 만관부. 밥 먹으라고 전해주세요. 밥 먹으세요. 사나야 사랑해. 이현지 보고 있나? 종강하고 스듀 하자. 스듀가 뭐지? 이현지한테 제가 식문님 영상 영업했어요. 저 잘했죠? 감사합니다. 민영아 들켰어도 괜찮아라고 해주세요. 민영아 괜찮아. 영신여고 3학년 정익명 아주대 가톨릭대 간호학과 합격 파이팅 해주세요. 제 친구 서영이에게 서영아 짝사랑 파이팅 해주세요.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만나자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김효주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중 아무 대학 가능하면 높은 곳이나 합격 파이팅 해주세요. 식문 파이팅 해주세요. 식문 파이팅. 전성호 뮤지컬 보러 가는 거 미리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전성호 씨 뮤지컬 보러 가는 거 미리 축하드립니다. 리브야 사랑해. 식문님 Q&A 영상 제 최애 영상입니다. 웃고 싶을 때마다 봐요. 코리티스 엄성현 결혼하자. 그만 넘어지고 싶. NCT 씨 1월에 컴백하니까 만관부. 성북구 원룸에 웅크린 구리공주한테 너무 걱정하지. 구리공주가 뭐지? 성북구 원룸에 웅크린 구리공주한테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구리공주씨. 근데 혹시 제 썰이 임신 이후 물었던 친구 확성이네요. 혹시 제 썰이 3.4만 유튜버의 영상에 오르게 된다면 내 친구들 얘들아 이 썰 듣고 혹시 내가 뭐 생각나더라도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거. 식문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명여고 1학년 10반 태수님 시험 화이팅. 식문님 행복만 하세요. 진지하게 재능 있으니 오래오래 해주세요. 1만 정도 때부터 구독자 감사합니다. 이제 고3되는 신명여고 오줌녀 화이팅 해주세요. 신명여고 오줌녀 화이팅! 미음 시옷 이응 지읒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6반 이응 지읒 이응한테 넌 대학 갈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화이팅! 세상에 있는 모든 빠순이들 미당첨 아티스트 그만하고 이제는 당첨 아티스트 하자고 말해주세요. 저 곧 취준생 되는데 취준장병 걸리지 말고 원하는 곳에 빨리 취업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빠르게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분 그분이네요. 그 발광정병. 아빠 내가 너무 미안해. 이분은 쪽팔린 썰은 그 동물원에서 아빠 등에 엎인 상태로 오줌 쌌대요. 아빠 너무 미안해 하셨고요. 수빈아 내년엔 정신 차리고 살아 파이팅 해주세요. 수빈씨 내년에는 정신 차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장소연 NCTVC 앙콘 간다. 서동요 기법 해주세요. 장소연씨 NCTVC 앙콘 갑니다. 근데 있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 앙콘이 뭐예요? 그냥 콘서트랑 앙콘이 뭐가 다른지. 콘서트보다 약간 상임호환 그런 건가요? 이상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금발 잘생겼어요. 그래 이상원씨 금발했더만. 엄마 시골 갔는데 빨리 돌아오시라고 해주세요. 지연이 곧 입대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1급 현역. 지연씨 몸 건강히 입대하셔서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법학과 다니는 원지은 못된 남자 좀 그만 만나라고 해주세요. 원지은씨 못된 남자 좀 그만 만나세요. 부산여고 벌점 상수의 종이 바꿔주세요. 사자성어 빽빽이 에바임. 쿠루카와 소야 사랑해. 누구죠 이게? 장하연 릴스 그만 보내. 여기 쓰레기통 아니다. 저와 트리브와의 국제결혼을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진짜로. 배지연 정상현한테 돈 적당히 쓰라고 해주세요. 배지연씨 돈 적당히 쓰세요. 엄마 김장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카톡 주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신 쪽팔린 썰 올리신 분인데 김장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빨리 카톡 따님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르티스 엄성현 너무 섹시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섹시하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된 유튜버인데 알고 보니 동창이었던 싱문. 너무 변해서 몰라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보니 외형만 변했지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납득. 동창 유튜브 알아본 것 vs 편의점 미니 팬미팅. 뭐가 더 힘든가요? 당연히 편의점 미니 팬미팅. 동창이 알아본 건 전혀 상관이 없어. 신기하다. 와중에 이분 그분임. 공연에서 사연. 싱문님 저랑 걸스 플래닛 나갈래용? 싱문님은 예뻐서 쌉 가능. 쉽지 않아. 사실 목소리가 갈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중앙대 다니는 백서연 중간고사 화이팅. 충북대 앞 꼬불꼬불 닭갈비 맛있대요. 치위생학과인데요. 곧 국가고시 칩니다. 이거 불합격하면 면접 합격한 치과 입사 취소됨.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저 그 브이로그에 치과 간 그 치과 합격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아는 척 해주셔도 돼요. 아는 척 해주실래요? 제발. 아는 척 해주셔도 됩니다. 최리부씨 팬미팅 동맹 구한다고 해주세요. 찐따라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구할래요? 구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케이 끝났어. 개 힘들다 진짜. 일단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존나 힘들어. 존나 힘들어. 진짜 존나 힘들어.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